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스캔 사학과 윤영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지금 감개무량하고요. 네, 열심히 잘 우리 집사랑 보자 해서 또 좋은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박윤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리더스쿨에서 제가 짧게 미니 특강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1시간 분량을 해갖고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오늘은 제가 일단은 뉴스키너가 아닌 국제기반사 학회 제가 이제 현재 강사로 지금 또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울리시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많이 커서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작네요 이거는? 괜찮죠? 조금만 더 볼까요?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좋습니다. 네네네. 에코 한번 빼주세요. 노래 부르라고 에코 넣어주신 거 아니죠? 테스트. 예, 빠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게 조금 부담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구로서의 이제 활용 가치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뉴스킨도 뉴스킨이고 파마넥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디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사실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분들을 케어를 하고 정보를 전달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더 고객분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파마넥스 하실 때 QBS 많이 활용하시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입으로만 저희가 전달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소비자분들도 좀 전문성을 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신뢰를 좀 쌓으실 수 있죠. 근데 기계를 펼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은요, 가끔가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어디가 힘든지 아픈지를 일단은 상대방인 제가 먼저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서 들어가니까 오히려 고객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QBS로 확인을 하잖아요. QBS에서 8, 90% 이상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고객은 완전히 이제 신뢰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유정환 사장님께서 이제 대체요법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접했을 때는 저도 나는 뉴스킨 사업 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 어려운 대체요법을 내가 배워야 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내가 어떤 전문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내가 신뢰를 좀 가지고 싶은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지금 주위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이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좋았다라고 해서 그거 한번 내가 그 사람 믿고 사서 먹어봤더니 결제하는 순간 집에 제품이 도착하는 순간 그 뒤부터 그 사람은 이제 연락이 뜸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식품 판매원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제가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돌파구를 찾다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처음에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조그만 귀 안에 이런 기능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뉴스킨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게 대체요법이다 보니까 대체요법들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요. 정통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고지식한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전통성을 갖고서 내가 이 안으로 파고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화장대를 봤는데 제 갈바닉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이거를 접목시키는 방법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3번 헤드 있죠. 그걸 한번 귀에다가 딱 넣어봤더니 이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해봤더니
이게 뭘까?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귀에 갖고 있었던 그런 특성들의 이런 것들이 갈바닉에 의해서 이런 거 다 작용을 하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갈바닉 관리법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누구나 이거를 전달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 그거를 갖고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 많이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또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피부 미용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많이 배워가세요. 왜냐하면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은 피부 관리실에서 베드 관리 하시잖아요. 베드에서 갈바닉으로 양쪽 귀 5분씩 하면 10분이죠. 근데 10분이 채 안 되고 한쪽 귀만 5분만 해도요, 받는 분은 바로 주무세요. 그만큼 이게 릴렉스되고 진정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요, 80% 이상의 수면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고요, 잠을 자더라도 설잠을 많이 주무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12시까지 하면 되나요? 네, 12시까지요.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바닉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귀를 관리를 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네, 요거는 이제 그때 TV에 나왔던 부분인데 뭐 워낙에 많은 내용을 좀 나왔던 부분이라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제 마이스토리도 여기 뭐 신규 사업자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요. 반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사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봤었을 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이제 반사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이러한 우리 몸속을 반사시켜주는 반사구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어떻죠? 제가 요번에 이제 초음파 사진 찍어보니까 아기집이라고 해서 1cm 정도?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오래요. 그럼 심장 뛰는 게 보일 거라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성인들의 키는 어떤가요? 크기는? 저희 나오면 어떻게 부모님들만 이렇게 뭐 이렇게 늘려주는 반죽해서? 아니죠. 그쵸?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을 성장시키는 그거에 대한 회로도가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뇌에. 자, 지금 이렇게 손을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누가 시키는 거죠? 그쵸?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이 소리가 귀로 들어가서 이 소리를 뇌에서 인지해서 지금 손에다가 신경물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요, 우리 몸에 어떠한 이게 고장이 났거나 했었을 때 그런 회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타고 많이 가시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 가시죠? 정비소 가시죠. 정비소 가는 이유가 뭐죠? 고치려고 가시죠. 왜? 정비소는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나면은요, 얘네들을요, 신호를 보내줘요. 어디에다가? 뇌에다가. 그러면 그 뇌에서는요, 다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지금 여기 어디가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요. 우리 몸 주인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반사구예요. 그래서 왜 그 옛말에 그런 것들이 있죠. 얼굴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혓바닥을 봤을 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우리 몸 전체가 어찌 보면 반사구예요. 근데 이 반사구 중에서 가장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반사가 되는 거, 그 반사율이 높은 곳이 대표적으로 네 군데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발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보면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축소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피곤할 때 우리 어디 가세요? 마사지 받으시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 발 마사지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게 발에 우리 반사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을 만졌을 때 우리 기능이 어디가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기능이 저하가 된 곳이 있었을 때 그 해당하는 발의 혈자리를 만지면은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줍니다. 왜? 이 자극을 통해서 다시 어디에다가?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그럼 그 뇌에서 그 신호를 다시 해당하는 장부나 장기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높여주느냐? 자연 치유력.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스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방 쪽에서는 우리가 치유라고 씁니다. 표현을. 양방에서는 치료라고 하죠. 스스로 회복이 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데 그 치유 능력을 높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보면은 손에 우리가 안 생기던 점이 생긴다라든가 손에 어떠한 색상이 변한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마사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도 손바닥 마사지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받아보시면은요,
굉장히 시원해요. 눈도 굉장히 맑아지고요. 근데 이 발바닥과 손바닥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제가 유연해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극을 주는 그 순간만 우리 몸에서 작용을 좀 해요. 근데 수지침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 침을 꽂아놓고 있으면 그 꽂아놓고 있는 동안은 몸이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침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침을 꽂아놓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문을 뭐 자꾸 열 수 있을까? 그 침이 다 손에 어떻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채에 있습니다. 홍채. 그래서 홍채가 우리 몸에서 반사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한 98%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홍채를 볼 때에는 그냥 육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육안으로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홍채를 아주 정밀하게 보는. 근데 홍채는요, 우리가 그 관찰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그 홍채에다가 우리가 막 침을 놓거나 그럴 수 없죠. 상상만 해도. 그쵸? 아찔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있어요. 귀는 홍채 다음으로 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 90% 이상 정도 돼요. 그리고 귀는 우리가 어떻죠? 발, 손은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죠. 귀는 어때요? 사용하세요? 어떻게 뭐 때릴 때 막 귀로 맞게 때리나요? 아니죠. 귀는 우리가 어때요? 모시고 다닙니다. 항상.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뱃속에서 우리의 그 기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감각기관이 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할 때 좋은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게 정말로 아이한테 그만큼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귀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 잡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귀 바로 만지죠. 그쵸? 네. 그만큼 이 귀는 굉장히 소중한 부위이기도 한데 또 하나, 귀는요, 이 뇌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홍채와 귀가 반사율이 높은 거예요. 손하고 발보다는. 그리고 우리 몸에 12경락이라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경락이 다 흘러가는 게 바로 이 귀를 통해서부터 이렇게 통과가 돼요. 그리고 각가지 신경들, 뭐 서린신경, 미주신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귀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를 만졌을 때 우리가 뇌에다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의 치료에 대한 요법은요, 예전에 이제 진시황 때, 그때 황제내경이라고 해서 동의보감의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에다가 침을 꽂았더니 몸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온 전통 요법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전에 내려져 왔었는데 이게 서양에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폴 로지에 박사에 의해서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게 표준화, 지도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달이 돼서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대체 요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귀는요, 태아역 위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거꾸로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 바로 지금 나의 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의 귀의 모양은요, 엄마 뱃속에서 생겨난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귀의 모양만 봤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그런 성향과 그 다음에 체질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반사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귀를 저희가 보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귀를 보면은 이제 2가지를 저희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귀를 보고 건강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울 거고요. 2번째는요, 귀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걸 저희가 배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성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단어가 5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 5가지 중에 단어가 대화를 할 때 한 단어라도 나오면은 이 사람은 대화가 끝나고 났었을 때 저를 기억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단어 5가지가 있대요. 근데 대화 중에 그 단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2번 다시 이 사람하고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사실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 관계 유지를 하는 거죠. 관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파악을 해요? 니즈를 파악을 하죠.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근데 그 니즈 파악과 이런 것들은 시간을 조금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내가 파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귀의 모양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귀에는요, 굉장히 많아요. 혈자리가. 이게 우리 몸에서 보내는 그 신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데에만 진짜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은. 네, 위치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귀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 신호, 어떤 신호들이 있냐면은요, 보통 한 6가지 정도의 신호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형. 이 변형은 뭐냐? 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양 있죠. 이 모양에서 유독 이게 붓거나 아니면 우리 귀 이렇게 만져보시면은요, 이렇게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연골이 붓는 거예요. 자, 우리 레슬링이나 유도 하시는 분들, 우리 어떻게 돼요, 귀? 연골이 물러 터져갖고요, 만두기라는 게 되죠.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귀를 보고서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귀를 다치지도 않았는데, 내 귀가 이게 부었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의 귀를 한번 보세요. 아기들의 귀는요, 굉장히 매끈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의 귀를 보면은요,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거는 세월이 흘러간 흔적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색은 뭐냐면요, 우리, 자,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한번 검지를 한번 펴보실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귓구멍 앞으로 한번 이렇게 쭉 잡아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이병이라는 겁니다. 예,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 바람을 막아주는 귀에 있는 병풍이라고 해서 이병이라고 해요. 요 색깔과 귀에 있는 색깔을 비교를 했었을 때 유독 이 색깔보다 진하다. 그건 전부 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의 색깔과 그 다음에 여기의 색깔이 어때요? 이쪽 색깔이 조금 더 짙죠? 이쪽 색깔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허리, 이 등, 척추 라인에 해당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진이라는 게 있어요. 부진. 부진은 뭐냐? 뾰루지예요. 귓속을 보시면 뾰루지 같은 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독 피지구멍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질 일어나는 것도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를 봤을 때 유독 귓구멍 안에 피지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전부 다 몸에서 습해서 독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탈선, 지금 말씀하신 거, 귀지가 밖에 묻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귀지가 밖에 묻어있죠? 그러니까 닦아내죠?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생겨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 몸에서 그 기능이 안 좋아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여기를 고쳐놓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계속 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혈관 확장이 있습니다. 혈관 확장. 혈관 확장은요, 이 모세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귀의 모양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거꾸로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이제 머리 쪽에 해당하고요. 여기 척추 라인, 여기는 다리 쪽에 해당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무릎 있죠. 무릎 연골에는요, 유일하게 없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생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무릎 연골을 다치잖아요. 그러면 연골이 얘네들이 굉장히 솜처럼 되게 얇아요. 얘네가 찢어집니다. 그럼 얘네가 혈관이 있으면 얘네가 어떻게 돼요? 찢어지게 다시 붙어야 돼요. 얘네가 안 붙어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계속 쓰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 연골이 찢어졌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닳아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뭘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연골에 이게 없게 되면은요, 뼈와 뼈끼리 부닥쳐요. 그때 통증을 느낍니다. 그때는요, 엄청나대요. 근데 또 연골이 없는 게 신경이 없어요. 찢어졌으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때려요. 그러면 아픔을 느끼죠.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걸 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죠. 그럼 어떻게 해요? 통증이 왔으니까 얘가 이제 그 상처가 난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료라는 걸 하죠. 근데 무릎 연골은요, 신경이 없어요. 찢어졌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라는 걸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치료라는 거를 우리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중에 병원 가시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 오시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관문이 바로 뭐예요? 인공관절. 근데 인공관절은요, 한쪽이 하시잖아요?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이쪽 반대쪽 안 할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쪽 인공관절 하시면은요, 한쪽 인공관절 하셔야 돼요. 왜? 이 족쪽에 이게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더 달아요. 안 한 쪽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을 하는 건데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체내에 있는 수분도도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자세. 왜냐면은 이제 가정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 자세 있죠. 이게 연골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근데 연골은 파열이 되면은요, 얘는 신호를 보내요. 무릎에다가. 그래서 살짝 무릎이 붓거나 이게 막 이렇게 통증이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연골이 파열이 된 건데. 근데 그거를 신호를 어디다 보내냐? 귀에다가 보내줘요. 그래서 귀에 무릎에 대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시게 되면 요새는 그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다가 내시경을 넣거든요. 그럼 연골이 보여요. 그러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료 시기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프죠. 생각해보세요. 무릎에다가 내시경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읽으면 큰 병으로 진화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더 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종 그런 이제 그 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이렇게 허리뼈가 이렇게 변색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간의 양기, 간의 독소가 많이 꼈을 때, 그래서 귀를 봤었을 때 귓바퀴라고 하죠. 여기 우리가 봤었을 때 1시 방향, 11시 방향, 여기가 굉장히 빨간 사람들은요, 혈액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간에 양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간이 혈액을 해독을 하잖아요. 근데 혈액을 해독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세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 어때요? 항상 머리가 무겁고, 그 다음에 두통도 있고요. 눈도 막 빠질 것처럼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디냐? 여기는 이제 그 내장기 쪽이에요. 우리가. 내장기 쪽인데, 요 가운데 보이는 요 연골이요. 우리 횡격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우리가 이제 입, 식도, 분무 뭐 요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식도 쪽에 변색이 있으신 건데, 이번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췌장 쪽에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 쪽이 지금 현재 기능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당뇨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여기가 이렇게 췌장 쪽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소화기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과민성 대장염이나 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화장실 가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지가 굉장히 많고요. 습해요. 그리고 뻘겋게 저기가 안에가 나타나 있어요. 저런 분들은 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세요? 3-4번 가세요. 그런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명구라고 해서 이제 귀 쪽인데, 귀 쪽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거나 하는 것도 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귀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귀가 먹먹하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분은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것도 문제지만, 자, 여기랑 색깔 보세요. 어때요? 엄청 빨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허리도 안 좋고 혈액순환 자체가 굉장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간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그 부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것까지 유기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이제 기관지, 천식을 앓거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여기가 이제 심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밑에가 아까 이제 장이었잖아요. 여기는 심폐. 왜냐? 몸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발목 관절. 네. 아까는 무릎이었죠. 혈관 확장 보였던 거. 여기는 발목 관절. 저희 집사람이 작년 8월 달에 양쪽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됐거든요. 계단에서 굴러서. 그래서 양쪽을 깁스를 했었어요. 양쪽 귀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핏줄이 지금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귀는요, 딱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과거에 내가 심하게 다쳤던 부위가 귀에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거기 눌러보잖아요. 통증이 있어요. 그럼 현재 진행형. 그리고 또 하나, 눌렀는데 통증도 별로 없어요. 다친 적도 없어.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약해질 수 있는 부위. 미래형. 3가지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귀를 봤었을 때에는 귀에 나타난 부분만 우리가 보고서 관찰할 수 있지만, 일단 좀 만져봐서 이 사람이 느끼는 통증 강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 아팠던 건지,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척추 라인이 지금 이렇게 변색이 되어 있죠. 요 색깔과 요 색깔을 봤었을 때 이쪽이 지금 뻘겋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뻘겋게 허리 쪽,
이분은 이제 전날에 허리 근육이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허리 쪽이 이렇게 뻘겋게. 색깔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은요, 급성이에요. 제가 지금 다친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아픈 거. 그 다음에 색깔이 우리가 쭉 누런색, 짙은 색 있죠. 그거는 만성. 그래서 만성 디스크 환자들 보면은요, 여기가 시커멉니다. 이 척추 라인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는 소화기고요. 그래서 귀를 이제 자극을 해주는 요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몸에서 뇌를 통해서 반사구에서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다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극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한 자극. 그쵸? 침이 있습니다. 저거는요, 해당하는 혈전에 정확하게 딱 꽂게 되면 몸에서 전기가 찌릿 나타나면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네. 왜냐하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는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석초밥이라고 해서요, 이 혈자리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물질을 붙이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혈자리를 우리가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자극을 붙여주는 건데 한번 붙이게 되면 한 3박 4일 정도 효과가 가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몸에서 계속 얘네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침이나 발 마사지보다 자극을 주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체 요법으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냐? 이거를 붙여놓게 되잖아요. 그럼 안 붙여놨던 걸 제가 붙여놨죠. 그래서 귀가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이게 통증이 더 있거든요. 무진장 아파요. 그래서 붙여놓고 그 세수를 하다가 수건으로 이제 얼굴 닦잖아요, 물기. 수건이 딱 지나가는 순간 누가 내 귀를 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천장문 보고 자야 돼요. 옆으로 못 주무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해요. 이 갈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전류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혈자리들을 갈바닉이 지나가게 되면 저희 갈바닉의 원리가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주잖아요. 우리가 한의원에 가게 되면 허리가 삐어서 가거나 어깨가 아파서 가게 되면 침을 꽂아놓고서 전기를 흘려보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양방병원에서도 저 전류를 갖고 사용을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충격파.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발목 인대가 파열됐을 때 염증이 있었을 때 해당하는 부위에다가 전류를 이제 그 전압을 세기를 조절을 해서 염증을 깨는 그런 이제 치료법도 받았는데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전문의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갈바닉은 어때요? 이거는 전문가용 제품이 아니죠. 본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스스로 이걸 누군가한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귀는 굉장히 작거든요. 귀 이거 해봤자 10cm도 진짜 채 안 돼요. 진짜 키가 굉장히 크고 진짜 당나귀 귀 같은 그런 분들이야 뭐 10cm가 넘어가지 그 안에 이 갈바닉 이 헤드로 몇 번 5분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전신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제품의 우수성 이거를 전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갈바닉도 우리가 뭐 기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를 보면 우리가 성향을 알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성향을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성향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의 크기, 귀의 모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세분화시키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이 우리는 딱 세 가지 부류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이 있느냐, 그 다음에 참모형인지, 그 다음에 어떤 기억력이 좋은지 이거는요 귓볼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 좀 재미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귀를 보고서 관상을 보는 귀 관상법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제 황실에서는요 후궁을 뽑을 때 여성분들이 귀 모양을 보고 뽑았어요. 그래서 귀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세요 혹시 이 밑에 여기가 좁쌀이 한 알 정도 들어갈 정도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예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중국 황실에서는 여성들을 뽑을 때 네 여기가 좁은 사람들 네 자 반대로 남자는요 아까 제가 이렇게 손가락 이병 가르쳐 드렸죠. 이병이 큰 사람들 이런 분들의 바람기가 좀 있어요. 남자분들은 네 바람이 잘 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시네. 노사장님이 말하는 중이시라고요? 네. 대박하던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요. 여기에 이렇게 넓으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좁으신 분들이 예전에 중국 황실에서는 후궁으로 뽑혔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사실 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어요. 네. 자, 한번 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봐드릴까요? 누가 더 좁은지? 좀 좁으시네. 네, 여기 좁으세요. 네, 굉장히 좁으세요. 네. 네. 여기 조금, 네, 좁진 않아요.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지만 좁진 않고, 할게요. 네. 좁으신 분들 있어요. 있어요. 네. 좁으신 분들 있어요. 네. 네? 정실은 아니고 후궁해야 돼. 이제 후궁의 정실 올라가는 거죠. 황진이가 굉장히 좁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건 또 19금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네, 그렇다. 네, 재미로. 관상이라는 건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가, 이거는 굉장히, 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예로부터 내려져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독일에서는 이제 이 침수를 갖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입증을 해갖고요. 그걸 갖고 같이 이제 치료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증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그거는 제가 그거였고, 그 다음에 성향적으로 봤었을 때에는요. 자, 여기는요, 뭐냐면은 요 안에가 우리 심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심폐. 여기 같은 경우도 심폐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심폐가 훤히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향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성향이 좋냐? 비즈니스 할 때는 사실 이게 단점도 될 수 있어요. 뭐냐?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여기가 훤히 보이는 분들은요, 포커페이스 유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모든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말을 돌리거나, 뭐 이렇게 거짓을 뭐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런 거 잘 못하셔요. 이런 분들은. 근데 반대로, 여기가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에도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초면에 만났을 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집사람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걸 저는 비밀이 없더라고. 저는 다 얘기합니다. 네. 저는 과감 없이 다 얘기해요. 뭐 숨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즈니스 할 때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상대방의 경우에는요, 내가 이제 소비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 데모도 하고 막 했어요. 하다가 이제 우리 뭐 세미나 이제 초대했을 때 이 사람이 온다고 해. 이런 사람은 온다라고 하면은요, 100% 옵니다. 와요. 근데 이 좁은 사람들은요, 올지 안 올지 좀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 와. 몇 번 더 이렇게 컨택트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귓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둔이라고 해요. 이거 귓바퀴라고 해서 요게 요렇게 균일하게 요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 이 귀는 여기가 좀 두툼하죠. 이런 거 같은 건 아니고 요 시작부터 균일하게 간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의리가 있는 귀예요. 네. 굉장히 이기적이시네. 네, 굉장히 의리파. 네, 네. 의리 있어요, 의리파. 그리고 여기 귀 지금 이렇게 소든 모양 있죠? 요게 바깥으로 대각선으로 뽕긋 솟으신 분들이요, 뭐가 있냐? 감각적으로 조금 뛰어나요. 보는 거, 듣는 거. 그래서 음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귀가 좀 살짝 이렇게 뽕긋 올라가 있어요. 네, 그쵸? 뽕 올라가 있어요. 음악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 소리 듣는 거, 눈,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과 자, 이제 소통 좀 해주세요. 집중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네,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상대방과의 경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게 상대방 칭찬이잖아요. 그럼 딱 이제 귀를 보고서 딱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음악이나 어떤 소질이 있으면, 맞아, 저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공감대 형성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갖고 성향적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대표적인 연예인 귀였는데, 제가 리더스프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어때요? 근데 여기가, 잠시만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자료가. 잠시만요. 이거 빠졌네. 네. 자, 뭐가 있냐면은요, 요 밑에 보시면은요, 자, 귀가, 이렇게 지금 이 귀 같은 게 어떻게 올라가요? 사선으로 쫙 올라가죠. 이런 귀를 뭐라고 하냐면요, 칼귀라고 해요, 칼귀. 네, 칼귀 모양이다라고 해서, 귓볼이 살짝 없으면서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칼귀, 그런 분들은요, 이 귓볼 자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쫙 올라가요. 요번에 저희 동계 스포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첫 금메달단 그 임효준 쇼트트랙, 그 사람의 귀를 보면 완전 칼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쇼트트랙 선수 결승전 딱 하는데 전부 다 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귀만 막 보일 거예요. 완전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그 칼기가 아닌 사람들은 예체능 못해. 그건 아니에요. 잘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타고난 것과 안 타고난 것이 있죠. 타고난 사람이 그거를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진짜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운동을 시켰어요. 근데 나는 성향이 이런 키가 아니야. 근데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능력을 100% 이상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귀를, 성향을 보고 사실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사실 도움도 많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를 칼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밑에가 동그란 귀 있습니다. 귓볼이. 동그란 귀. 이런 귀가 어떤 귀냐? 이런 귀가 이제 오너형 귀예요. 리더십에 있는 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결정이 일단 빠릅니다.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자기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요. 뭐 시간 끌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결정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 근데 단점은 뭐냐?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이런 귀는. 그래서 내 파트너로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니까 막 선택과 이런 것들만 되게 빨라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 고집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네모형 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귀가 이렇게 네모형으로. 이런 네모형 귀는요, 참모형 귀예요. 참모형 귀. 참모형 귀라서 어떤 성향이 있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잘 조율도 시켜줘요.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성격이 우유부단해요. 결정을 잘 못 내요. 우유부단. 지금 우리 노지원 사장님이 살짝 내복이에요. 내복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재다능해요. 또 그리고 호기심도 되게 많아요. 요것도 좀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요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선택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선택장애가 조금 있죠. 네.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한 번 결정하면은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포기할 때는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내 파트너, 내 조직 안에는요, 사실 리더형도 있어야 되고요, 참모형도 있어야 되고요, 그 칼기는요, 기획력이 조금 좋아요. 예체능이 능하고요, 감성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에 일단 좀 약해요. 그래서 칼기는요, 좀 이렇게 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기가 좀 더 쉬워요. 정이 약하기 때문에. 정에 호소하시면 돼요. 근데 리더형 귀는요, 어때요?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데몬과 세미나와 마이스토리 만약 세 가지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오너형 귀는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중 이 사람한테 한 가지만 보여줘야 돼요. 세미나요? 세미나? 자, 오너형은 세미나, 데몬,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스토리가 있어요. STP가 있어요. 다 세 개 중에서 이 사람한테 이거를 좀 보여줘야 돼. 자, 오너형기는 어떤 걸 보여주면 더 유리할까요? 세미나? 네. 오너형기는요, 저기 제품, 데몬. 데몬을 통해서 이게 본인이 느끼잖아요? 바로 지르는 스타일. 자, 예체능은요, 어때요? 칼기는요, 마이스토리.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내보형 키는요, 어떤 거냐? 세미나. 객관적인, 공식적인.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면도 있지만 뭐겠냐? 눈으로 보여줘야 돼.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전형적인 게 아주 저희 유병철 스폰서님, 저희 스폰서님 완전 내모형 키거든요. 저희 유병철 스폰서님이 세미나 듣고서 리포팅 되셨거든요. 제품 태용도 아니고 와이프가 전달해서도 아니고 백사모 와서 그거 들으시고. 네. 그래서 내가 내 소비자가 귀가 만약에 리더형이야 아니면 메모형이야 칼기형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먼저 이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성향에 맞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거 만약에 배우시면은요 지하철 타고 다니십니다. 귀만 보여요. 귀만 보이고 막 물어보고 싶어. 혹시 어떤 성향 아니세요? 어떤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귀만 보이고 귀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빠르게 좀 이거를 제 걸로 만들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이 뉴스키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뉴스킨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뭐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디 안 좋지 않으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빠르게 습득이 됐는데 밖에서 계신 분들이 이걸 배우시는 분들은요 그 속도가 되게 늦으세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쵸? 내 가족의 귀만 보고선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장님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우신 거를 여기 계신 분들 귀를 한번 보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소비자들 내가 만났을 때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제 소비자 만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제 내가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이 소비자하고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갖고 내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연예인들 귀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좀 여기가 이렇게 균일하죠. 굵기 자체가. 그쵸? 그 다음에 칼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안에 자체가 사실 여기가 지금 환히 보이진 않아요. 네, 여기가 환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대각선으로 솟은 것도 굉장히 움푹 솟아 있고요. 그쵸? 요 사람이 유재석의 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귀는 지금 요것도 확대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허리 척추 라인이거든요. 칼기죠. 칼기인데 여기가 어떤 칼기냐? 둥근 칼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으면서 칼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허리 라인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곧죠. 네,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선수가 뭐가 가장 좋으냐? 마인드 컨트롤. 본인 스스로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그런 오너형의 귀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칼기이면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이게 지금 그 균일하게 지금 귓바퀴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 밑에도 굉장히 이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3등분을 해요. 위에는 초년은, 중간에는 중년은, 밑에는 말년운이라고 하는데 말년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요. 네. 요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다리 쪽인데 다리 쪽에 지금 굴곡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귀도 어때요? 칼기죠. 네, 칼기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가 균일하게 지금 이름 바퀴가 돌아가고 있죠. 네, 박지성의 귀입니다. 네, 박지성은 다리가 성한 곳이 없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반사 요법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면 대체 요법을 굉장히 존중해줍니다. 대우해주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예 이 귀 전문 이런 그 샵들이 있을 정도로 테라피만 하는 거예요. 치료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방송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반짝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싹 사그라든 게 방송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혈자리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거를 내 귀에 붙인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반응점에 대해서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을 붙이고 여성분들이 길거리를 대유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신임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피부관리실에서 이렇게 이걸 접목을 해갖고서 많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모델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갈바닉을 가지고 이제 얼굴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사실 일단 제가 지금 머리핀이 없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귀를 덮으시면 안 돼요. 귀를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모르기 힘든데 오늘 사회자분께서 한번 골라주세요.
가위바위보. 사회자를 이겨라 가위바위보.